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서해안 지역이죠. 김포시에서도 북쪽 끝에 있는 통진읍 월곶면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은 이 지도의 한강 오른쪽입니다. 왼쪽으로는 문수산성이 있는 포내리 지역, 군하리 지역, 그리고 동남쪽, 서울을 향해 있는 동남쪽의 마송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마송부터 통진읍이라고 되어 있죠. 마송부터 이 길을 따라서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김포대학교, 군하리, 포내리 이 일대는 현재는 김포시에 속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통진군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번성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강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부터는 한강이 흘러오고 그 위로는 임진강이 흘러오고 더 북쪽으로는 개성으로부터 예성강이 흘러옵니다. 이 세 개의 중요한 강이 만나는 지점이 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서울 두 도시를 잇는 강이 여기서 만나니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경기도 북부에서 중부로 이어지는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의미에서 번성하기도 했고 문화적으로도 풍요롭고 물자도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시면 지도가 조그만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요. 조강저수지라 부릅니다. 조강저수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 때 조자, 조부모 할 때 조자에다가 강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모 되는 강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한 강이었으면 이름이 조강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낯설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조강지역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한강이 이름이 여러 개거든요. 경기도에서도 흘러올 때마다 강 이름이 바뀌고 서울에 흐르는 강은 특히 경강이라 부르고 그 경강 중에서도 동쪽을 흐르는 서울의 동쪽을 흐르는 강, 남쪽을 흐르는 강, 서쪽을 흐르는 강이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동쪽을 흐르는 강은 강이긴 한데 강을 호수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동쪽 뚝섬 근처를 흐르는 강을 동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호대교가 있죠. 그리고 서쪽 마포구 정도로 흐르는 강은 한양, 서울의 서쪽을 흐른다 그래서 서강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강대교라든지 서강대학교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로 흘러나와서 이 김포 통진 쪽을 지나면 강 이름이 조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은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풍요로웠던 통진은 6.25 전쟁 이후에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기도라든지 황해도, 더 나아가서 평안도까지 이어지는 물길의 중심지였던 지역이었지만 6.25 전쟁이 끝난 뒤로는 한강이나 임진강이 특히 그 하류 지역은 통행이 불가능한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한강이나 임진강을 통해서 스파이, 간첩을 많이 파견했기 때문인 거죠. 서울 지역의 한강 주변은 철책이 없고 고수부지가 만들어져 있지만 경기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철책이 있어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죠. 근데 그것은 한강이 한국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론 그 철책 너머 한강을 바라보면 한강의 본 모습이 원래 저런 것이었구나라는 묘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한강은 원래 고수부지가 있고 정비된 강이 아니라 진흙이 고여서 개펄이 만들어지고 숲이 우거진 그런 강이었구나라는 모습을 이 경기도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이 통진 지역입니다. 김포시 서북 쪽에 자리한 통진 지역. 이 통진 지역의 현재 중심지는 지도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마송입니다. 이쪽에 통진 읍사무소도 있고 통진이라는 이름도 여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원래 통진의 중심지는 이 마송보다 조금 더 서북 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 군하리 지역. 그래서 김포대학교 가는
이 일대인 거죠. 이 지역이 원래 중심지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곳에 조선시대의 중요한 기관이었던 통진 이청이라고 하는 관청 건물,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중심에 자리한 향교, 통진 향교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청 건물이 있고 향교 건물이 있으면 이쪽이 중심지였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군화리 쪽에 가보시면 정말 쓸쓸함을 느끼실 겁니다. 완전히 쇠락해버린 거죠. 그 쇠락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분단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형도라는 것을 보고 계신데, 제가 평소에 위성사진으로 지도를 보여드리죠. 근데 오늘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쪽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위성사진 지도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지형도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정도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개발이 억제돼 버리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려서 조금 더 동남쪽인 통진 마송 지역으로 중심을 옮기게 된, 6.25 전까지만 해도 이 통진 지역은, 동지 지역 분들은 서울 갈 때 지금은 한강 남쪽이지만 남쪽을 통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주변, 군화리 주변에서 더 올라가서 이 조광저수지라는 데를 지나서 한강 건너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한참 배에 내려서 한참 걸어가지고 경의선 일산역이라든지 능곡역 등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경의선 열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긴 길을 그걸 어떻게 걷겠는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옛날 분들에게는 그 거리가 짧은 거리였던 거죠. 그렇게 한강을 가로질러 가지고 도강에서 고향 쪽으로 가서 서울로 간다라는 교통 방식은 6.25 전쟁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이 탄생한 루트가 서울의 공덕지역, 합정지역에서 출발해서 영등포를 거쳐서 강서구를 거쳐서, 그래서 마송을 지나서 군화리를 지나 포내리를 지나 강화도로 들어가는 루트입니다. 이 루트는 예전에는 신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화도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강화도가 시외버스가 다닐 만한 거리가 아니게 돼가지고 그 노선은 폐지가 되고 3000번 버스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노선이 활발하게 된 것은 6.25 전쟁 이후인 거죠. 그만큼 이 통진 지역은 6.25 전쟁의 피해랄까요?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입니다. 이른바 접경 지역이라는 거죠.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이 지역의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통진의 중심이었던 통진 이청과 향교가 있었던 군화리 지역입니다. 지형도를 보시면 이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회색 건물, 회색 공간이 몇 개 보일 겁니다. 여기에 학교라든지 각종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건물이 통진 이청 건물입니다. 이쪽을 제가 답사했을 때 이 현지 분들이 마침 관광 가이드를 하고 계셨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안내를 하시는 어르신의 억양이 황해도 억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맞다고, 원래는 여기 통진 사람인데 6.25 전에 황해도 쪽으로, 연백 쪽으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분단되면서 한강 건너 다시 내려왔다고. 그 정도로 이 통진 지역은 황해도와 관련이 깊은 지역이었던 거죠. 이것은 인천의 서북쪽 지역, 강화도, 교동도 이 통진 지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통진을 포함한 김포 지역에는 특히 황해도에서 오신 월남민들이 참 많이 사셨다고 해요. 통진 이청하면 저는 그 어르신의 황해도 억양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통진 이청이나 향교를 보시기 위해 버스를 내리시면 이런 풍경을 보셔야 될 겁니다. 타일랜드 식당이 있는 거죠. 지방에 내렸을 때 답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중심에 어떤 시장이 가장 큰가, 어떤 가게가 가장 큰가인데, 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아시아마트거든요. 그만큼 한국은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 겁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농촌이나 어촌, 산촌을 가보시게 되면 이런 현실을 쉽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송으로부터 통진, 향교, 이청이 있는 지역을 지나서 강화도 쪽으로 더 진행하시다 보면 갑자기 땅이 넓어지면서 탁 트이면서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내리막길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문수산성이 있습니다. 이 문수산성으로부터 강화도를 바라본 풍경이 이런 모습입니다. 저 너머가 강화도죠. 이 통진지역과 강화도 사이에 놓여있는 이 강이 그렇게 험난한 급류여가지고 몽골군들이 40년간 이 강을 넘어오지 못한 것이고, 청나라 홍타이지의 후금군은 이 강을 넘어오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항복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통진의 중심지로서 새로 자리매김한 것이 지금 보시는 마송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가용을 몰고 가시면 이 통진 문화회관부터 해서 새로 뚫린 길을 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버스를 타시게 되면 요 가운데 길, 약간 좁은 길로 가시게 될 거예요. 이쪽이 원래 신장로였던 겁니다. 100년 전에 길이 놓이면서 여기서부터 통진 원래 중심지를 지나서 강화도로 가는. 버스를 타시면 이런 점이 좋아요. 차로 가시면 그냥 큰 길, 새로 난 길을 가버리고 끝나버리시기 때문에 이 지역의 원래 형태를 알 수가 없는데, 버스를 타면 옛날 길을 가기 때문에 예전 중심지가 여기였구나, 그러다가 길이 놓이면서 남쪽에 새로운 중심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한번 살아볼까 또는 한번 가볼까 하실 때에는 차로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관통하는 버스를 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로 한번 가고 버스로 한번 가시면 이 지역의 옛날 중심과 새로운 중심을 동시에 파악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레스토랑을 포함해서 이게 포린 컨트리 마트 같은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이 통진 마송의 옛 신장로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다니시면서 아마 대도시 분들은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외국 식당이 많고 외국인이 많은가?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옛 도심에서 노후를 맞이하시거나 또는 한 달 살기 등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을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 음식 먹는 걸 좋아하는데 서울이나 부산 한복판보다 정통에 가까운 외국 음식을 드시면서 즐겁게 한때를 보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